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닌 것. 종합과세 대상이 소득이 아닌 것. 이거 사실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 문제를 보면 뒤에 있는 거 먼저 볼까요? 뒤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원천징수. 이자를 우리가 누구한테 지급하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아니라 은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은행. 은행이 우리한테 우리 통장 딱 찍히면은 나도 사실 이자 소득이 찍힌 거 별로 못 봤어요. 돈이 있어야지 이자 소득이 찍히는 거잖아. 통장을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순액이 딱 나오잖아요. 이자 소득이.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내가 만약에 찾을 때 가끔 1,000원씩 찍히잖아요. 1,000원. 근데 거기에 써 있거든요. 이자 소득세 14%랑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5.4%가 딱 띄어져서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내 통장에. 그게 왜 띄니까요? 은행이 나한테 주기 전에 그걸 납부해야 되니까 띄워놓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줄 때는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해요. 근데 외국에서 받는 거는 원천징수해서 누구한테 납부하죠?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내가 이자를 받는다면 걔가 국세청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전화번호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게 열거돼 있어야 돼요. 소득세법상.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고정자산을 처분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차를 우리 차를 처분했어요. 우리 차 처분했거든요. 그 처분 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으로 그걸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요.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은 포함하지 않아요. 사업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 거네. 고정자산 처분이 사업소득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않아요. 그러니까 경상적 어쨌든 이게 아니니까 처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보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엄청 복잡하게 써 있죠. 복식부의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2017년 7월에 이게 엄청 길잖아요. 그죠? 결국 뭐죠? 업무용 차량을 매각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차가 업무용일까요? 아닐까요? 업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가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죠. 지금 거는. 물론 구인승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구인승이 아닌 거, 승용차들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런 자산을 처분했을 때 매각 차익은 들어오네요. 그죠? 종합소득이. 아니, 들어온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모든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면 매각 차익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거 매각 차익이 안 나면 되잖아요. 그죠? 매각 차익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장부가액 대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게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66회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규정이 뭐였냐면 성실신고자였었거든요. 예전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만 매각 차익을 넣었었어요. 왜냐하면 성실신고 사업자만 비용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그것만큼은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만한 혜택이 있긴 있었으니까 그걸 처분할 때도 제한 규정이 있었어요. 비용을 얼만큼만 처리해야 된다는 제한 규정을 뒀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복식부기 의무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업무용 차량 그 일지 같은 거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그 사업체에서 빠져나갈 때도 제한 규정을 둔 거예요. 매각 차익을 넣으면서. 그때 비용 처리 얼마 안 하고 매각 차익은 많이 나는데 과세 안 하면 그것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소득은 파악할 길이 없으니까 종합소득에 과세해서 알아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고 안 하면 가산세도 매기고 나중에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에서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조사업자가 기계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매매 차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제조하는 회사가 기계장치를 제조하는데 그걸 팔았다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액을 말하는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는. 그리고 1번 있죠. 주거용 아파트를 1년간 임대하고 받은 1,200만 원의 총수익 금액인 이래요. 이 금액. 이게 지금 2018년도 한도로 2018년이라는 기한까지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우리가 원룸에 대해서 만약에 수익 받잖아요. 사업자로서 내가 사업자 등록은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아니죠. 주택에 대한 임대니까. 근데 그 소득세법에 따라서 구청의 사업자 등록은 임대 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래. 잘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2천만 원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내년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시한이 2018년이긴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음 연도에 이 문제가 나와도 맞는 거예요. 지금은 차이점은 그거죠. 지금은 과세가 되지 아예 않는 거고 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원룸 받아갖고서 50만 원씩 한 달에 매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소득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채만 있다면. 원룸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연간 그 사람이 내년에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소득세를 완전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50만 원 1년치 하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만큼은 소득세 과세이 대상이 될 거예요. 2019년도부터. 잠깐 18년까지. 18년이네 지금 참. 지금 18년이구나. 네, 19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19년도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와도 19년도도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19년인 줄 알았어요. 감기가 아직 안 났나. 네, 5번에 1번이죠. 그래서